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 중인 박소연이 두 번째 맞선남 최민호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박소연은 181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두 번째 맞선남 최민호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51세 최민호는 박소연과 2살 차이로 안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죠. 최민호는 오늘 오전 진료가 있어 스케줄을 못 뺐다. 부득이하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조금 면피 좀 할까봐라며 꽃다발을 건넸는데 그는 꽃을 본 순간 박소연 씨 생각나서라고 말했고 박소연은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날 데이트 도중 최민호는 혹시 골드미스가 간다 나오셨죠? 저도 그 프로그램 나갔었다라고 이야기에 박소연을 놀라게 했는데 박소연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터라 반가움을 더했죠. 박소연은 그때도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출연하신 거냐라고 궁금해했고 최민호는 당시 결혼 생각이 있었다. 진짜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됐다. 좋은 기억은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민호는 그때 우리가 연결이 안 돼서 돌고 돌아 오늘 다시 만난 것 같다라며 호감을 전했는데요. 꽤 달달한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하는 박소연의 두 번째 맞선을 보며 최민호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노을까지 함께 보며 이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서로 인연일까 싶기도 했죠. 방송 내내 달달한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들은 마침내 선공개 영상에서 최민호의 로맨틱한 프로포즈로 박소연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치과의사 최민호는 골드미스가 간다 해서 박소연과의 인연이 아마도 15년 전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골드미스가 간다는 꽤 핫했던 연애 프로였는데 최민호는 장윤정의 맞선남으로 등장해서 장윤정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윤정은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인데 당시 하필이면 긴급으로 노홍철이 MC로 투입되었고 한 달 뒤에 노홍철과 장윤정이 열애를 발표하면서 최민호는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죠.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출연한 프로그램인데 과거라서 그냥 저 정도로 넘어갔지 만약 요즘 같았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하여간 과거를 회상하며 박소연과 더 가까워진 분위기였는데요. 탤런트 박소연은 굉장한 동안인데 벌써 53세인데 외모는 거의 20대 같죠. 동안의 미모로 유명한 박소연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본인 역시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박소연이 왜 결혼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유를 박소연 자신만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소연이 그동안 결혼을 못한 이유는 먼저 박소연이 밝힌 자신의 이상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박소연은 자신의 이상형으로 나의 단점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남자를 원한다. 브루스 윌리스의 귀여움과 킹콩 같은 덩치 그리고 강호동 같은 퉁퉁함을 가진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좋다. 또 웰빙을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중에서는 김종국 씨 정도가 딱 그런 것 같다. 술 담배 안 하고 웰빙까지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김종국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봤다. 그런데 김종국 씨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의사를 안 물어봤다고 말했는데요. 박소연 본인의 체격은 작지만 강호동이나 김종국처럼 덩치가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는데 김종국처럼 헬스로 단련된 몸이나 강호동처럼 덩치 큰 남성은 흔하지가 않죠. 물론 박소연도 지금까지 소개팅을 하는 등 결혼을 위하여 나름 노력은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소연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남자가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소개팅남 동창생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던 소개팅남은 알고 보니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징역형을 산 전과자였고 심지어 그에겐 이혼 경력까지 있었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소개를 시켜준 지인이 문제인데 하긴 박소연의 나이가 되면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의 풀이 한정되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소연은 예전에 여자 연예인과 일반인 남자의 맞선 과정을 담은 골드미스가 간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사실 기대가 엄청 컸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결혼과 동시에 바로 하차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방송에서 몇 번 만난다고 해서 낯선 남자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또 프로그램 특성상 따로 만나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라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소연이 결혼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평소 박소연은 일주일 전 기억도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고 남자친구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항상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소연은 친구들이 어제 모임에 흰 스웨터 입고 나왔던 남자 어때? 하고 물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삼각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사랑을 쟁취한 경험도 없어서 사실 50대가 되니 사랑을 쟁취하기보다는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박소연은 그녀
그녀의 20대 후반과 30대를 다 바쳐 라디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은 그만큼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모임은 일반 회사원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6시, 7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한 뒤 모임 장소에 가면 벌써 저녁 9시가 넘어요. 그땐 이미 술자리도 파장 분위기인데다 결혼한 친구들은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죠. 이 시간대에 라디오 진행하면 저녁 모임을 아예 못 가진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 입질이 오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물반 고기반인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확실히 저녁 라디오 방송을 하면 대부분의 사회인들과는 생활 리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것도 박소연의 연애 전선에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요. 박소연이 결혼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인과 비슷한 가치관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상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 때는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벌 좋은 사람이 장래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종의 스펙을 따졌죠. 그런데 40대가 되면 가능성은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관을 보게 되죠. 이제 친구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남자에게 큰 덕을 보겠다고 숟가락을 얹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확실히 박소연이 결혼을 못한 이유는 라디오 진행을 오래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박소연의 러브게임은 1999년부터 맡기 시작했는데 2007년 봄부터 약 1년 반 정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맡고 있으니 저녁 시간에 남자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소연은 드라마에서 연기도 하지만 진행 솜씨가 뛰어나서 라디오와 TV쇼 프로그램 등 그녀가 맡은 프로그램은 장수하기로 유명하죠. TV쇼 프로그램인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1998년 1회를 시작으로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현재도 맡고 있는데요. 박소연은 26세 때 진행을 시작했는데 50대까지 함께했다라며 26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더라라고 말하면서 26년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맡았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순간포착은 많은 애정을 갖고 해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박소연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임성훈 씨 아들이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덧 PD가 되어서 일요일이 좋다 골드미스가 간다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어요. 변기수 씨는 결혼을 했고 김민지 아나운서도 결혼해서 떠났어요. 다 같이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저 혼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순간포착을 통해 지난 26년이 영화처럼 흘러간 것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확실히 26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박소연의 안정적인 진행 솜씨와 꾸준한 성실성 덕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 박소연이 워낙 동안으로 유명하기에 피부 관리에 억대가 든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박소연은 그동안 피부 관리에 억대 비용을 썼다는 소문에 해명하고 싶다. 실제로 20개 정도의 기초 라인을 쓰고는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20개가 아니다. 수분 라인, 미백 라인, 한방 라인이 있는데 여러 라인을 돌려 쓰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번 바를 때는 3개만 쓴다. 20년 넘게 화장을 했으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피부 관리의 억대 비용은 과장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또한 박소연이 동안으로 유명하기에 성형수술 의혹을 받기도 하는데 박소연 스스로 과거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었죠. 사실 난 눈 수술을 했다. 지금도 짝눈이라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냥 수술 없이 아쉬운 대로 지내고 있다. 오히려 코끝 때문에 코 수술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코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 확실히 박소연 코는 오뚝한 것이 수술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코 수술을 하지는 않았네요. 15년 전 골드미스가 간다에서 커플이 될 뻔한 최민호와 박소연이 다시 한번 인연을 맺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이상형을 다시 만나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갈 장밋빛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